오늘을 기다렸어. 나 진짜 기다렸잖아. 내가 나의 정서적 남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진짜 다 해결해주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정TV의 저는 정민요. 오늘을 기다렸어. 나 진짜 기다렸잖아. 오윤혜 씨가 원래 어떤 게스트가 나오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오늘 그 게스트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네. 오늘 나오시는 이분을 위해서 이분의 책을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사가지고 읽고 계시더라고요. 10년 만에 내 돈 주고 산 책은 이게 유일하다고 봐. 나는 동화책 이후로는. 나 진짜. 그래, 애 네. 책도 심지어 안 사주잖아. 애도 제가 책을 안 사주거든요. 아. 이 책을 사면서 네. 사서 지금 본체 보지는 못했고 조금 봤습니다. 좀 있던데 왜 네. 커피숍 가가지고 막 읽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러던데. 이분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오정TV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방송이지만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혹은 악플이 달리거나 이렇게 괴로울 때마다 제 마음의 안식처가 또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오는 아 게스트분이. 진짜로? 거의 나의 어떤 정서적 남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 이분 가겠다. 자, 저희가 이렇게 오늘 게스트분을 띄워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마어마하신 분이 네. 나오셨습니다. 네. 심리학의 1인자 김경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진짜 큰절 한번 받으실래요? 아니 근데 오정TV 섭외하시기 전에 오정TV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 본 적도 있다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많이들 보시지 않나요? 많이 보세요. 은근히 이렇게 지식인들이 우리 채널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구독은 안 하시면서. 구독 안 하셨죠? 구독자죠. 아 구독자예요? 아, 구독자예요? 대박이야. 여러분 김경일 님도 구독자인데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해요. 나한테 없는 그 달란트나 아니면 나한테 없는 뭔가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네. 그게 좋은 측면이라면 그래서 네. 저도 자주 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알고리즘에 가끔 떠서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교수님 지금 많이 초조하세요? 심리적으로? 방송을 엄청 많이 하신 분인데 방송 시작 전부터 고개를 계속 숙이고 계셔. 그리고 왜 사람이 불안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 같은 네, 거 네, 있잖아 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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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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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왜 저희 둘이 오세요? 제가 네. 웬만큼 불안하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네. 진짜 많이 불안하면 이렇게 이제 아 진짜? 혹시 저희 중에 이상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야? 옛날에 네. 마리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마이 리틀 그 텔레비전인가? 네. 이은결 씨 있죠. 네, 이은결 마술사. 씨가, 네, 한번 저보고 나오라 그래서 네. 나왔죠. 근데 멘탈이 털리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즐거운 트라우마죠. 즐거운 그래요? 트라우마인데. 제가 또 네. 이분에게 우리 집에 착착해라 윤혜야. 진짜 이거 없어서 지금 판매가 안 되는 제 앨범이에요. 오윤혜 씨가 그 가수셨거든요. 다 나옵니다. 그 진짜. 아, 그래요? 아 지금도 가수는 맞아요. 네, 안 네, 불러줘서 노래를 못 할 뿐인데. 음반은 안 내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야, 이거 제가 조수미 씨 아 조수미 씨요? 네, 사인 받은 거 옆에 딱 이렇게 진짜요?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흔적을 남겨야 되거든. 원치 않아도 오윤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집안 어딘가에 숨겨놓는다. 저희가 그 오정TV 이제 뭐 솔직 담백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을 원망하는 건 아닌데 섭외 요청을 드렸을 때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속상할 때도 있거든요. 저희를 너무 딱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편견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 그 김경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전혀 없이 나와주셔서 어쨌든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소신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런 얘기하는 분들만 아니면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저 요즘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bullshit, 영어로 bullshit. 헛소리? 예, 그러니까 이제 오. bullshit, 헛소리인데 이제 사실 원뜻에 더 가까워지려면 이제 개소리. 아 개소리. 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헛소리.
네, 이상한 소리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신념도 아니고 되게 이상한 생각이 오히려 합리화되면서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대표적인 불씨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헛소리로 통일할게요. 네. 헛소리가 다 왜 직장에서 상사가 다 이거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다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만 아니면 자기만의 역할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찾아보면은 알고리즘이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아, 너무 다양하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뭐 성이나 사랑에도 좀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50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성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좁혀진, 이거 전 오히려 좀 약간 좁혀져 있고 그냥 사람과 사람의 공존의 소망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죠. 거기에 성과 사랑이 들어가는 거지. 네. 근데 지금 보여주시는 표정에 너 슬슬 들어오고 있다. 지금 너 지금 걸어 들었다. 들어오고 있구나. 너 지금 이런 표정을 왜냐면 짓고 계신데 50이 되면서 네, 네. 뭔가 꺾였다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건 분명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 네.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좁아지고 고집스러워지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폭넓어지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감정으로 가면서 네. 자기만의 색깔도 나오는 그런 보기 좋은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보기 싫은 그런 아주 고집스럽고 여기까지만 성이고 여기까지만 사랑이고 여기까지만 뭐 허용되는 거야 라고 해서 한 60대 70대쯤 되면은 이렇게 변해요 사람들이. 어떡해요? 아주 타협이 불가능한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든 아니면 그동안에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모두 수용이 되면서 좀 유연해지죠. 네, 훨씬 더 유연한 사람.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대를 보면 때보다 심지어는 60대, 70대가 개인차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벌써 동년배들한테도 느끼지 않으세요? 예전엔 다 비슷하게 깔깔대고 웃었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말이 안 통하는 네, 그런 사람들. 그러다 네, 네, 보니까 그 나이 차보다는 오히려 그 자신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게 또 되게 많이 엄청 차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대 차이보다 세대 간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게 더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동창회를 가끔 나가다 보면 네. 제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저보다 한 30년 앞에 사는 애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진짜 뭐지 왜 가보경장 때서 안 나오고 있지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달라. 네. 가부경장 뭔지 알아 지금? 알아야 돼. 왜 웃었어? 그냥 옛날 아니에요. 옛날 좀 너 정확하게 알아? 1950년? 저는 이런 말투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알아야 돼요 이거. 옛날 느낌이잖아. 그 느낌대로 갑니다. 네. 그 예전에 한번 그 제가 그 오윤혜님 그 흉내를 낸 적이 있어요.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성대모사 같은 흉내가 아니라 네, 말투를. 그냥, 교수들끼리 회의할 때 교수 회의할 때 그때 이제 이게 응용력이 생겨가지고 그거 알아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하다가 예전에 한번 아니 그 디바이스 이제 그 실험 기계 누가 발명한지 알아요? 저한테 그러길래 필요한 사람이 발명했겠지. 괜찮네. 김경일의 우윤혜화. 이게 왜 매부쇼를 지식인들이 좋아하는지 그리고 간혹 지식인들 우윤혜 분은 팬이 많아.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왜냐면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치. 모르는 거를 그게 모른다고 진짜 하는 게 어. 지식인들한테는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치. 제일 어려운 일이지. 근데 저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저는 약간 그게 또 이상하거든요. 그게 정말 부럽고 배우고 싶고 아, 진짜요? 심지어는 학생들한테 혹은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네. 제 자신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니까 모른다고. 더 중요한 건 알아야 되냐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굳이 알아야 되냐. 심지어는 이러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알아야 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알겠다고. 이제부터 알아보면 되더라고. 그리고 또 있잖아. 근데 그때 강원국 작가님도 나오셔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해주셨거든요. 맞아.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좋았다. 그래서 그분 라디오까지 이번에 유시민 씨가 출연하셨던 지금 이 사람인가 맞아요. 거기에 네, 저도 애청자고요. 저를 초대해가지고 저도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지식인들이 봤을 때 이 오윤혜라는 사람은 너무 연구 대상이거든. 네네네. KBS 일라디오. 네. 네네네. 저 그 초대받았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저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듣다가. 오윤혜가 나와가지고 잠깐만, 잠깐, 내가 지금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라디오 틀을 때랑 유튜브 스마트폰을 틀 때 이게 두 개가 겹쳐져서 아, 둘 중에 하나를 꺼야 되나? 아니 왜 이 두 분이 같이 나오시지? 막 이러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왜냐면 교수님이 다른 분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분들을 또 위로해주시는 방송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교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들도 궁금하거든요. 진짜로 김경일이라는 사람이 한 남자가 요즘 고민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해결해 줄까? 우리가 해줄게요. 저요? 네. 고민 있어요? 아니, 고민이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겠죠. 나 없는데. 진짜요? 죽은 사람이야. 아니 고민의 정도가 다른가? 요새 조금 많이 바쁘시죠? 네, 많이 바빠요. 그러니까 고생하면 고민이 좀 적어지고 고생이 좀 적을 때 고민을 많이 하죠. 교수님의 교수님은 어떠세요? 고민이 뭐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저요. 저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적으로는 예전에 뭐 20년 전, 15년 전에 나랑 비슷한 수준의 연구를 했던 다른 뭐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있는 심리학자들도 보면 나보다 쟤는 더 성장하네. 뭐 이런 고민들, 이런 느낌 들 때가 우리가 있어요. 똑같이 하는 경쟁. 있죠. 그거 제일 교수님이 하면 안 되는 비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부터도 잘 안 되는데. 논문을 읽으면서 이런 논문을 써 이런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뉴저지 대학의 리사 그림이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좋은 논문을 썼어요. 그래요? 대학원에서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데 갑자기 이 자식이 너무 괜찮아요 논문이. 야, 짜증이 나는데 얘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못난 생각이죠. 못난 생각이지만 적당히 하면 자극이 되겠지만 뭐 그런 고민도 있고. 학자로서의 욕심이 엄청 그런 크시네 것도 아직도. 있고, 또 뭐 두 번 뭐 그리고 또 다른 뭐 그냥 제 직장 생활 아주대학교에서의 생활. 네. 지금 꼴 방학이 보기 계시죠?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그럼요. 학뭐 강의 평가 한 번 읽을 때마다 꼴 보기 싫은 학생들이 뭐 한 15명씩 나오죠. 근데 누군지 모르는 거지. 강의 평가니까. 그지. 강의 평가에 그리고 머리 크다는 얘기는 왜 쓰는 거예요? 도대체?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라 그래야지. 강의 평가 어쩔 수 없는 교수님이네. 강의 평가. 오윤혜 씨도 강의 평가 어땠어요? 좀. 저는 항상 평균 이상이었어요. 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기대치가 없어서 그래 언니한테는. 그런가 봐. 제가 봤을 때 막 집중해서 막 좋아해서 듣는 수업이 아니라 교수님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 괜찮았다. 하지만 교수님 수업은 뭔가 되게 큰 기대라고 맞아. 들었는데 김경일. 막 이런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런 눈빛으로 봤을 거 아니야. 아유, 기대 많이 하고 들을 거예요. 기대하고 많이 들을 거죠.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이 삐지고 많이 그 속상해하는 게 지금도 많아요. 진짜요? 요즘에? 그럼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 심리학자들이 원래 제일 잘 삐집니다. 그래요? 심리학하는 사람들이끼리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예, 우리가 오죽하면 심리학을 하겠냐. 얼마나 사람한테 예민하면. 얼마나 사람한테 예민하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한테 하나도 예민하지 않으면 뭐 화학 안 궁금하지. 안 궁금하고 뭐 못 느끼겠죠. 네. 그래서 아마 가장 잘 삐졌던 사람은 프로이드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넘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요. 잘 못 넘어가거나 거기서 생각이 머무니까 그런 걸 겉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소심하다 그러죠. 그렇죠. 소심하다, 예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은 서로 진짜 우리가 사회과학이든 뭐든 다 떠나서 제일 소심한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서로 농담으로 하는데 그 말에 또 삐져요. 그 말이 나오는데 또 삐져. 진짜로. 그런 말을 오윤혜 같은 사람이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삐져? 왜 삐지는 거야? 저는 교수님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역경, 좌절이 뭐였는지도 궁금해요. 진짜 힘들었고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고. 제일 힘들었을 때요? 네.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항상 크기보다 빈도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거 읽었구나. 행복은 네, 빈도가 중요해. 그래. 작은 행복을 여러 번 경험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주 그 트라우마 같은 그런 극심한 경험이 아닌 이상은 어려움도 10번 어려움이 크기 10, 10번 어려움이 크기 100점짜리 한 번 어려움보다 더 그때를 어렵게 기억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요? 힘들게.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왜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오히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때 아이가 태어난 건 너무 행복하죠. 네. 너무 좋은데 아기가 밤에 울면 또 깨야 되지. 또 그때는 또 예민하게 많이 싸우지. 유학 생활하니까 또 초창기니까 시험은 자주 보지.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게 다 겹쳤네.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게 힘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자잘한 스트레스가 계속 그러니까 그때가 깔려있었구나. 제일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라고 표현하지 않고 네. 언제로 돌아가기가 제일 싫으세요. 오. 그러면 그때가 제일 힘들다고 기억하는 건데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오히려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를요? 이제 왜 그 남자들이 40대 50대 남성들이 언제 제일 힘들었냐 그럼 다 군대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언제 제일 그 어떤 시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면서 술 먹고 떠드냐면 군대 얘기를 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군대 생활에서 훈련받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되게 자질구레한 정도 많이 쌓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른바 전우회라는 것도 느끼고 막 이래서 또 재밌는 일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돌아가고 그렇죠. 싶은. 얘기는 더 많이 하죠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한 일 많았고 정말 힘든 일 많았어요. 네. 그때가? 동시에 네, 찾아왔구나. 그래서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어떤 왜 특히 힘들었던 뭐 사건 얘기해봐라 이러면은 막상 지나고 나면은 또 괜찮았던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요즘이 제일 힘들거든. 왜? 내가 교수님 잘할게. 말씀대로. 내가 잘할게. 이게 되게 자잘자잘한 스트레스가 내 주변에 지금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거야.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아이한테 또 쏟는 신경과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일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방송 일이지만 이걸 가지고 매번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이게 또 힘들고 되게 좋은 일을 하지만 지금 너무 나한테 많은 일들이 동시에 몰려오니까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똑같은 상황인데 저는 힘들다고 느끼진 않고 어. 자, 또 너 혼자 빠져나갈래? 보니까 넌 안 힘들겠더라. 남편이 다 하잖아. 어? 아니 지금 오정태비 약간 조회수 떨어져서 솔직히 좀 속상한 마음도 있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서 어떻게 또 이거 빌드업할까 그러니까 이 잘 될 거를 상상하니까 이 과정이 약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랑 나랑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빈틈이 바닥부터 시작했는데. 빈틈도 많고 구멍도 많은 우리들이 만나서 여기까지 이런 것도 대단한데 구멍은 안 많아. 넓은 거지 안 많다고. 미안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더 키워나갈 건데 이 과정이 너무 신기하다. 네. 그 안에 있어서 좀 당연히 육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저는 좀 재밌거든요. 이 약간 성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일을 두고도 둘이 너무 다르잖아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네, 아니겠지만. 맞아. 근데 사람이 진짜 다르죠. 네 맞아요.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저랑. 그 여기서 또 이제 약간 또 심리학자 티를 내자면 네, 그런 게 궁금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보통 나뉘는 걸로 나와요. 네, 두 연구를 종류. 해보면 바로 이동형 인간과 그 다음에 평가형 인간.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란 표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동형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어떤 뭐 침체기가 있든 없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사람이고요.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의 분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문제가 뭔지를 끝까지 파악하고 파헤쳐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을 더 많이 하는 분이에요. 맞아요. 원인을 자꾸 어떻게 개선할지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들어와도 식당에서 뭔가 조금 만약에 이제 그 모임에서 분위기가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이 식당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이 식당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고쳐서 이 분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실 때도 있지만 딴 데로 가자 빨리. 딴 데로 가자. 옮겨. 옮기면 되지 뭐 여기 그래 미련 머리 있어. 아프게 이걸. 아 진짜 다르구나. 가끔 저는 막 새벽 내내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걸 오윤혜 씨는 되게 한 큐에 명료하게 끝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파트너가 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좀 확실하게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해주는 게 시원시원하고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시고 네. 그 다음에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래서 결정 이제 언니가 해라.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네. 영어로는 네, 이제 영어로는 외국 심리학자들이 이런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용어를 로코모션이 이동한다. 로코모션.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이제 계속 끝까지 파헤친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말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얘 어제는 이렇게 하자 그랬다. 왜 오늘은 이렇게 하자고 해 하고 언니는 이제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고 저는 자꾸 되짚어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는데? 그럼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니까 자꾸 제 의견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저희가 이제 유튜브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회사 생활이나 그럼요. 뭐 일상생활에. 인간관계에서 뭐 여러분들 실제로 다 해당될 것 부부관계라고 같아요. 하더라도 네.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는 그래서 좋은 결정을 내려지지 않는 결정을 이분이 주도해서 내려주는 게 또 좋고 네. 그 다음에 동력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예, 잘못된 걸 바로잡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또 이렇게 이것이 잘못됐다면 그 원인을 알고 가자라고 하는 분들은 또 발전지향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우리나라도 정치 지형을 보면 이거를 진보 보수 보수 진보로만 나누지 말고 이제 이런 유형으로 하면 각 진영에도 이런 스타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 진영에도. 네네. 보수에도 이런 두 분과 같은 유형이 각기 달라지고 진보에도 각기 두 분 유형이 달라져요. 달라져서 그분들이 또 정당 내에서도 또 많이 갈등하죠. 정당 내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은 다 떠나면 결국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이에요. 아, 존중.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 네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을 서로 가지고 계시니까 상보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런 두 분의 스타일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이 없잖아요. 네, 최악이죠. 그쵸, 엄청 부딪히겠네. 그럼 이렇게 엄청 만약에 싸우겠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친분도 있고 서로 많이 싸워도 보고 이러면서 의견이 조율되면서 지금의 안정 단계에 이르렀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고. 그치. 이혼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회사에 다니는데 아, 상사랑. 너무 안 맞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은 그럼 좀 어떻게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너무 받을 수 자기랑 있을까요? 다른 유형의 인간과 더불어 살아야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유형이냐 비슷한 유형이냐는 사실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뭐 네.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두 분의 유형이 많이 달라요. 다른데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건 존중감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럼 존중감을 올리려면 우리 서로 존중하자. 이거 안 되지. 이상하잖아요. 안 돼. 약을 먹어야 돼. 차라리. 약이 있으면 좋겠어. 존중할 수 있는 약이. 네. 네. 그러면 저 같으면 공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은 먼저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공존? 같아요. 공존. 그러니까 왜냐면 공존하고 싶으니까 존중하는 거잖아요. 네. 공존하기 싫은 사람한테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럼 타지네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내 패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솔직하게? 내 패를. 아, 근데 내 털어놓는 패를, 거예요? 내 패를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내 패만 보고 자기 패 안 보여주면 그건 공존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이랬던 경우들이 많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저 사람이랑 안 맞고 힘든데 어떻게든 잘 지내보고 싶어서 교수님 말씀대로 내 패를 다 까보여. 근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약점을 잡고 이용해. 이용하는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내 패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상처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네. 직장의 이동도 많고 그렇죠? 뭐 사실은 뭐 배우자와의 헤어지는 것도 뭐 그렇게까지 뭐 사회적으로 뭐 그렇게 심각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신도 그렇게 언제든지 직장을 떠날 수 있고 당신도 그렇게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당신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여기서 이도저도 어느 쪽으로도 못 간다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만한 그 단계까지는 가보자. 결심이 라고 있어야겠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존이 불가능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깨닫게 되면 그때는 공존할 수 없죠. 돌아서야 되는 그쵸. 거네. 그럴 때는 그냥 아예 무시하고 그럼 내 갈 길을 가면 그렇죠. 됩니까? 뭐 아예 무시하거나 회사를 그 직장에서 내가 오히려 같이 있으면 공존하면 피해보겠다 싶으면 나온다거나 아니면 아주 굉장히 거리를 둔다거나 뭘 선택해야 되는데 네.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 보면 솔직할 땐 빠지기도 싫고 나오기도 싫고. 맞아요. 왜냐면 나오자니 내가 되게 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냥 있자니 또 괴롭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물에 빠지기는 싫은데 장난감은 놓치기 싫은 헤엄쳐서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의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그분들이 약간 밉죠.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도 빠져나와야 되겠지라는 그 장면까지 가게 도와드리는 게 바로 공존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공존 가능성. 좀 전에 이제 미녀가
요즘에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저희 둘이 공통된 문제점 아니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히 초등학교를 가고 이러면서 이제 학부모들이라는 관계 같은 것도 생기고 아이들이 네.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어쨌든 저희 채널을 보고 쟤네 엄마는 19금 뭐 토크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런 약간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만약에 싫어하거나 질투해서 막 그거를 왜곡해서 놀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다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 아이가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게 키우고 싶은데 왜냐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타인의 그런 말들에 좀 휘둘리지 않고 자존감이 조금 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노력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존감에 거의 지존으로 꼽는 영화 대사가 있어요. 뭐예요? 영화 대사라기보다는 그 영화에 나오는 분의 어떤 멘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남자분들은 많이 아는 영화인데요. 네.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네. 이제 HBO에서 만든 이제 홈 무비인데 시리즈예요. 10부작인데 저도 한 10번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이게 근데 소설 원작이 또 있나 네, 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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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사실 심리학자로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죠. 거기 보면 윈터스 대위라고 하는 리더의 어떤 뭐 가장 이상적인 형태, 정말 훌륭한 리더가 나와요. 근데 영화 후미에 이런 대화가 나와요. 아 정말 그 자존감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화인데 좋은 자존감에 손자가 물어봐요. 손자가 예. 할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었었다면서요. 사실 전형적인 전쟁 영웅이죠. 근데 윈터스 대위가 아니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라 전쟁 영웅이 아니라 전쟁 영웅들과 함께 싸웠어. 이게 자존감의 모든 걸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그래요? 뭐냐면 겸손? 개인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가 했던 행위에 초점을 둔 거네. 내 주위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과 이걸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나르시시즘과 자존감을 나누는 가장 분명한 선이 그겁니다. 뭐예요? 나르시시즘은 우리가 보통 이게 거울 보고 지가 뭐 하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잠깐만. 이렇게 합니까? 거의 지금 오정TV화 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아니 무슨 소리고 왜 이래? 아하. 아니 지금 인위적으로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웃기신 거 맞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 이렇게 또 오셔서 오세요. 수다 좀 떨고 가세요, 네. 교수님. 저기 저 스튜디오 앞문에 이렇게 작은 책상 하나 주시면 저 여기서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네, 여기서 이렇게 좋네요. 있으면 좋겠다, 진짜. 나르시시즘이랑 자존감의 차이가 뭐예요? 나르시시즘은 내가 잘나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니들이 못나야 돼요. 니들이 못나야 돼요. 상대를 깔아뭉개면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상사가 뭐 김 부장 이번에 정말 일 잘했다라고 하면 윈터스 대위처럼 정말 얘기를 합니다. 아우 원래 저희 팀 애들이 한기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훌륭한 나의 부하 직원들과 함께 이 성과를 낸 거다. 나만 잘난 게 아니라 타인도 존중해주고 내 같이 주위에는 가네. 다른 사람들의 공을 아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전적으로 혼자 공을 만든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나르시즘에 강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김 부장 이번에 똑같이 그렇게 좋은 성과가 있다 칭찬하면 저희 팀에 그 띨띨한 놈들을 데리고 제가 다 이끌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아. 방금 전에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아이를 이렇게 되게 보통 이렇게 좀 다수보다는 좀 소수에 해당하는 좀 특별한 그런 그 커리어나 생활을 보이는 그런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지낼 때 일일이 다 대응하고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좀 자존감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 아이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장점을 오히려 내가 되게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우월감을 갖게 주지 말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울컥했어. 왜? 약간 울컥했어, 진짜. 뭔가 정답을 얻은 것 같아서? 해답을 얻은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이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난 약간 나르시시즘이 있는 것 같거든. 내 근데 자신이. 그게 올 일이야? 아니, 머리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릴 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내가 나의 정서적 남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진짜 다 해결해주네. 이게 뭐냐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나의 어떤 경쟁심이나 뭔가 남을 항상 이겨야 하는 이런 거에 나는 어릴 때부터 되게 좀 빠져 살았던 것 같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걸 되게 드러내지 않고 싶어하고 고치고 싶거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구나. 뭐가 문제인지도. 그치. 근데 이제 정답을 주신 거네. 교수님, 매일 오세요. 지금 저희가 치료비 드릴 테니까. 치료비 드릴 테니까. 저 매일 무자격 좀. 무자격 무면허예요. 저 무자격 무면허. 왜냐면은 요즘 사회가 외모에 대한 편견, 학벌에 대한 맞아. 편견, 결혼을 했네 안 했네 모든 조건들의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에 더 약간 휘둘리지 더 않으려면 더 내가 벽을 나를 쌓고 맞아. 더 차갑고 더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공존해야 되는 사회인데 혼자 해결해 갈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고쳐요? 약 없어요? 약 좀 주세요. 그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네.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르시시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게 3대 축이라고. 네. 방금 전에 나르시시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시오패스 강의 들으면 꽤 많은 분들이 자기 안에 그게 있다는 걸 느껴요. 나도 사람을 이용하고 싶고 나도 자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와서 제 안에도 그게 있다고. 나 저 어떡하냐고. 소시오패스예요, 막 이런 게. 내가 지금 방금 나 근데 너가 말 안 해도 우린 알고 있었거든. 이미 알고 본인만 조금 다 알고 늦게. 계시죠? 이런 외모에 나르시시즘 너무 예쁜데 어떡해. 안 갖기가 힘들어. 저도 성형 후에 조금 가질 뻔했는데 살이 너무 쪄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 빠진 거 다 보이는데. 걱정 마세요 교수님. 모션 의원이 있거든요. 네. 이런 우리 김경일 교수님도 지금 잠깐 보인 이 정수리에 네. 자꾸 내가 위축되게 위축돼.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 모션 의원을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봐봐요 광고를 이렇게 잘하는데 나르시시즘이 안 생기게 없을 수가 생겼냐고. 없지. 자, 강남역 10번 네. 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비절개만을 해온 곳이 바로 모션 의원인데 맞아요. 아프지도 않고 상처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심고 내일 출근이 가능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적으셨어. 모션 의원. 자, 오정TV만을 위해서 이벤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오정TV 보고 상담 신청했어요 하시면 심지어 상담은 무료고 네. 가격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모션 의원의 특징이 있죠. 왜냐면은 서양인들한테까지 오. 너무나 글로벌하게 인정받은.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서양인들은 뭐가 얇아서 훨씬 어렵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양인들 모는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모션 의원에서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후 보증까지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주는 모션 의원에 한번 믿고 맡겨보시기를. 특히 네. 남자분들 머리빨이 제일 중요하잖아. 40대 남성 중에 자신의 탈모 혹은 이제 뭐 약간 머리 이런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네. 고민 한번 안 해보신 분 없으실걸요? 네, 당연하죠. 네. 여러분들 돈과 시간 없어도 됩니다.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모션 의원 가셔서 한 10살은 젊어 보이실 수 있도록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조금 예전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하셨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의 소중이를 또 아. 아주 잘 케어해 줄 만한 그런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버텍스 넘버원. M존 케어. 이제 남자분들이 자기 관리를 한다라는 느낌은 욕실에 M존 케어가 있다. 그래, 맞아. 그럼 이 남자 진짜 관리하는 남자는 이런 게 있거든. 매일 이제 우리가 샤워하잖아요. 네. 매일 샤워하시죠? 오늘 샤워하고 오셨죠? 예, 예, 머리도 예, 감고 오시고. 오늘 또 땀도 많이 흘리셨으니까 집에 가서 또 깨끗하게 씻으셔야지. 그렇지까. 그런데 요즘처럼 날이 더울 때는 정말 땀이 여기저기 많이 차는데 M존 케어에는 천연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를 아주 시원하고 쾌적하게 네. 관리할 수 있는 샤워 제품입니다. 네. 우리 소중한 곳만을 위한 샤워 제품이죠. 버텍스 넘버원은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원료로 만든 바디 제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 아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8살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썼던 제품입니다. 버텍스.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쓰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우리 집의 욕실에 있는 용품들을 버텍스 넘버원으로 한번 좀 바꿔보시는 것도 여러분 추천드릴게요. 네.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남겨주셔야 할 샘플 키트. 지금 청담 SSG에도 입점되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버텍스 넘버원으로 쫙 바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합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홈쇼핑 보는 거 같아요. 근데 여기 프롬프트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 잘하세요?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저희 방송 교수님? 프롬프트가 왜 필요합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여기 프롬프트가 없네요. 네네네. 저희 원고 있어도 원고도 안 보고 막 보거든요.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학문이라고 해야 되나? 심리학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풀고 여기서 뭔가 통찰을 얻어서 눈물을 흘리고 뭔가 하나의 드라마 서사가 이거는 완성됐어. 내가 봤을 때 어. 그러니까 교수님 강의를 내가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은 누구나 다 나에 대해서 궁금해한단 말이야. 나의 단점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고 근데 그 부분을 되게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 같아.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 나라는 사람을 되게 잘못했다. 너가 지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되게 받아주신단 말이야. 되게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곰돌이 느낌도 있지만은 그거는 살이 쪄서 그런 아니 게 그거 아니고. 먹고 가는 거야. 그 정도 그 인상이 먹고 가는 거야. 근데 말투나 목소리도 너무 따뜻하시고. 맞아요. 네. 그러면 남의 장점을 이제 보려고 노력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 편견이나 그렇죠. 이런 데 많이 휘둘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됩니까? 네. 예를 들자면 그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신입사원이라는 거는 인생에 잘해야 한 번 정도지 대부분은 경력사원이에요. 그쵸? 이제. 대부분 경력사원이죠. 그러면 예전에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 직장에서 20년 정도 혹은 30년 정도 일하고 끝나고 생이 마감됐지만 이제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5년 있다 또 딴 데로 옮기고 경력이니까 신입사원은 뭘 잘해야 됩니까? 시키는 대로 일 잘하고 잘 배우면 되죠. 네. 경력사원들이 적응 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제가 또 그래요. 경력사원들이 가면 대부분 그 조직에서 내가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을 보완해야 되느냐를 주로 봐요. 그래서 날 뽑은 거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조직의 약점을 자꾸 캐죠. 이런 게 부족하고 당신들한테 이런 능력이 없고 이런 걸 보죠. 그걸 자기 롤로 삼으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대단히 적응하기 힘들어져요. 공존하기가.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경력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그것도 되게 좋은 말이다.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잘 모르는 장점을 찾아야 돼요. 네. 아, 그래서요? 표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공간 안에 들어왔는데 네. 제작 스태프 두 분이랑 그다음에 두 분, 총 네 분 앉아 계시잖아요. 이 공간은 이 네 분한테는 익숙한 공간이죠. 네. 익숙한 공간. 아니 저희도 한 대밖에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익숙하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원래부터 이제 익숙했던 이 네 분은 저는 처음 들어왔죠. 네. 그럼 제가 이 공간이 뭐가 좋은지를 찾아야 돼요. 뭐가 좋았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 하다 보면 이 네 분은 익숙해져서 그런 장점이 있었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이게 램프 조명이 찾아주세요, 장점. 네. 조명이 실제로 이런 촬영 조명을 꺼도 될 정도로 요 위에 있는 조명들이 밝네요. 네. 이 라고 그림 얘기를 어때요? 하면, 독일에서 찍어온 그림. 죄송합니다. 이 그림이 있는지도 몰랐었네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솔직하다. 매력 있어. 하긴 뒤에는 눈이 없잖아. 아니 왜냐면 아까 너무 당황하셨거든. 그렇지 말이야. 제가 하지도 않는 버선발로 저도 모르게 마중을 갔더니 뒷걸음질을 계속 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문 이렇게 열었잖아요. 이거. 근데 어떤 분은 또 이 그림이 이렇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원래부터 그 공간 안에 있는 그러니까 네 분이 친숙했던 분이 그런가? 우리한테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나? 느끼죠. 그러면 어떤 얘기하기가 좋아진 줄 아세요? 저한테 이 조명과 관련된 일을 앞으로 맡아달라고 하기가 되게 좋아져요. 그럼 앞으로 그건 네가 해. 네. 우리한테 이런 장점이 있었어? 이러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어떤 회사에 취직했는데, 이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류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좋네요. 우리 회사 물류관리 시스템이 좋아? 오, 그렇구나. 그러면 물류관리 시스템을 지금 보조할 만한 인력이 없었는데, 당신이 좀 먼저 이 일을 좀 맡아서 해봐. 그러니까 이 일을 맡기도 더 쉬워져요. 그리고 되게 호의적이 될 것 같아. 이 아이가 맞아, 이 사람이 맞아. 오자마자 우리 회사의 장점을 얘기해 주니까 부담 없고 호감 가고. 심지어는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새로운 구단에 이제 트레이드 돼서 가잖아요. 네. 트레이드 가면 그 구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먼저 보라 그래요. 그러면 되게 재밌게도 그것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훈련을 받기도 좋아져요. 네. 근데 대부분 거의 10의 9이 아니라 100의 한 97, 8분은
그 조직의 약점을 찾죠. 아, 그렇네. 이것도 너무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 항상 우리가 진짜 부족한 점을 찾고 그걸 메우려고 하지. 그리고 그걸 오히려 주려고 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공존성이 문제잖아요. 새로 들어온 분이 일단은 적응을 네, 잘해야 네, 하니. 네. 제가 또 이해하고 싶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화사시 공연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막 고소하기도 했고 저희 또 채널에 약간 성 얘기 나오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고 성에만 유독 보수적이고 맞아. 민감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점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조금 불편해하시는지. 불편해하는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어떤 점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면 좋은지 그런 거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땐 구멍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이 구멍에 계속 지나다니다가 요 구멍에 딱 빠지면 그때부터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담배가 건강에 안 좋은 건 분명히 있죠. 그런데 흡연자들을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경멸의 요소를 찾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요소를 찾다 보니까 흡연자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경멸이나 내 분노를 쏟아내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기분 나쁜 거를 풀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하여튼 누구나 담배 피는 사람 하나 걸려봐. 아, 약간 이렇게 그 주변을 돈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막 그렇죠. 이렇게 찾는군요. 예. 이제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담배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피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펴야 되죠. 네. 담배는 그 자체가 건강에 안 좋은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단어가 나오기만 해봐. 예, 이러면 이제 그 단어가 좀 반응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그 분노의 포인트를 본인이 뭐 화가 나서 본인이 풀면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담배를 안 피면 되는데 왜 그거를 타인이나 다른 곳에 분노를 자꾸 표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일수록 분노의 표출 방식이 특정한 한 타겟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요? 외로운 사람들일수록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교류란 좋은 단어가 있구나. 배우세요. 네, 교수님. 알려드려 좀. 교류, 네, 네, 릴레이션십. 네, 네. 맞나? 이게- 영어로? 교류 맞죠. 네. 이 교류. 릴레이션십은 관계 아니야, 관계. 교류를 내가 영어로 생각해내고 말 거야. 교류는 커넥션. 그 연결 아니야, 연결. 너무 주입식 영단어 아니에요? 아니, 그냥 다 통해. 네. 네. 어쨌든 네. 교류. 갑자기 뇌가 깨끗해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외롭고. 다양한 사람과 교류가 없는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이라면 그럼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나랑 같은 종류의 같은 방식으로 분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되게 대표적인 좁혀지는구나, 특징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타인 이해도가 되게 떨어지죠. 근데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문해력이 떨어져요. 문해력. 문해력? 문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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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가끔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문해력이 요즘 아이들 뭐냐면 문해력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제 행간을 못 읽는 거예요. 행간을 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엔 성 문제도 굉장히 개방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성 나왔어. 이런 거죠. 거기에 네. 꽂힌 아주 거야. 일부분을 가지고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연구도 있어요. 이런 연구도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글을 읽을 때 그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이렇게 크게 보이나? 네. 그럼 전체가 전혀 그렇죠. 안 보이겠네.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 왜 그런 분들을 이 댓글 다는 거 보면 기사를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고 네, 그래서 뭐 제목만 보거나 네, 아니면 네, 글자만 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농수산물 수입 문제를 얘기하는데 네. 농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 이건 마치 뭐 북한 핵 문제와 같이 조심스럽게 풀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북한에게 네. 꽂혀서 북한, 북한 뭐핵 얘기했어, 뭐 이런 빨갱이.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유추적 사고가 안 된다, 뭐 행간이 못 읽는다, 네. 문해력이 떨어진다, 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막 그런 거죠. 이제 왜 이렇게 장르로서의 예술로서의 성과 그 다음에 포르노그래피 사이에도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왜 그런 특정한 단어에 집착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특정한 단어가 언급됐다라고 해서 막 항상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제일 많이 되는 게 부부싸움이거든요. 원래는 뭐 다른 것 때문에 진짜 사소한 것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됐는데 서로 잘 이야기 나가다가 예를 들면 아니 그래서 네가 너무 예민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끝까지 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도 똑같아요. 서로 인간관계가 좁고 다양한 사람과 교류가 안 되니까 상대방도 나랑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부 사이가 전형적으로 그렇네요. 더 나가서 상대방은 나랑 똑같이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부부는 특히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비합리적 신념이라 그래요. 비합리적 심령. 그럼 교수님 부부싸움 안 하세요? 자주 하죠. 네네. 부부싸움 할 때도 막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그게 이러세요? 될까? 아내의 마음을 막. 그 사람은 그렇게 착각을 하대요. 네. 이것도 뭔가 전략이 있는 거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했을 네. 것이다. 네, 저는- 고충이 있을 것 같아. 저는 삐져가지고 핵 하고 가는데 네. 저것도 요만큼 5걸음 걸어갔다가 뒤로 돌아선 이유는 저것도 전략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내여도 그럴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네. 이런 부부 관계에서도 예민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야? 당연히 여궁이지. 왜냐하면 아까 자꾸 이제 뭐 네.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여성분들, 우리 아내분들은 여궁을 준비하면은 아무리 내가 예민하게 짜잔! 굴어도 이렇게 한꺼번에 사르르 녹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예민도가 막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 있다가도 남편이랑 한번 좀 이렇게 사랑 탁 나누고 나면은 뭔가 싹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필수품입니다. 여궁입니다. 교수님 표정 봐. 교수님 부부관계는 어떻게 좋으세요? 요즘 여성분들이 네. 산부인과에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출산 다음으로는 올인원 케어 때문이거든요. 네.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간지럽고 질염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네. 우리가 여기를 청결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궁 에센스를 이렇게 발라주다 보면은 약산 성화, 네. 재생, 탄력, 보습까지 올인원 케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 좋은 거 엄청 많이 바르는데 맞아. 그리고 피부과 가서 막 레이저 시술도 어. 받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정작 중요한 그곳의 그 상태는 우리가 좀 신경을 너무 못 썼던 게 아닌가 맞습니다. 반성하게 됩니다. 오정TV 보고 신청합니다 하면은 샘플 키트 2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네.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시면은 구매를 해주셔도 되니까 네. 여궁 올인원 케어 내 아내와 나 그리고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여궁 한번 선물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네, 부부싸움 할 때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여궁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우리 교수님도 워낙 이제 강연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 목 요즘 면역력도 떨어지셨을 것 같고 목 건강도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기에 좋은 제품이 바로 산삼순백입니다. 산삼 좋아하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네. 네. 여기 산삼 70%, 홍삼, 메가 정말 국내산 가장 좋은 원료로만 100% 담았습니다. 합성 첨가물이 일체 없고 원래 산삼 순백에서는 원래 산삼 아까 있는 거 있죠? 까드려 목하신다 잘. 노안이 심심해서. 경희 씨, 네, 좀 네, 손이 네. 많이 가는군요. 됐습니다. 네, 네네네. 네. 도라지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네. 면역과 목 건강에는 산삼 시대. 이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면 좀 젊은 분들에게 그리고 좀 괜찮은 가격의 제품을 산삼을 많이 알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고민하시다가. 끝에 산삼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니시기에도 진짜 좋은 게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네. 차 안에다가 뒀다가 운전하다가 이제 뭐 신호 걸렸을 때 잠깐 해서 내 기력 보충하고 이렇게 갖고 다니기도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 입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FDA 등급부터 헬스업 인증부터 좋은 인증은 다 받았습니다. 상품의 뭐 이 제품의 얼마나 좋은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서 네. 네이버에 산삼 순백 지금 1+1 행사하고 또 8병 산삼 사은품. 드리니까 네. 이참에 선물도 해보시고 여러분도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뿐인 당신의 소중한 몸속에 산삼을 투자하십시오. 지리산 산삼이에요. 7년근. 네. 네, 좋은 거죠. 사포닌이 아주 풍부합니다. 교수님 가실 때 저희가 하나 좀 챙겨드릴게요. 복 받으실 겁니다. 사양을 안 합니다. 아, 네네네. 산삼. 네. 저 처음 먹어봐요. 아 그래요? 진짜요? 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바쁘실 텐데. 제가 맨날 농담으로 네. 저희 아버지한테 농담으로 네. 저희 가문은 노비 집안이 아니었을까요? 왜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이 넘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잘 안 피곤한 스타일. 아 체력이. 진짜요?
와, 타고나셨다. 그냥 밥 먹고 그러니까 보약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타고났네. 아프지도 않으시고요, 잘. 잘 안 아프고 잘 배고프고. 너무 좋다. 맛있는 거 먹여주면은 안 아프고. 금방 풀어지고. 네. 대학 동기들 사이에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네. 예, 경일이가 맛없다고 하는 음식은 상한 음식이다. 뭐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아, 그 정도로 또 되게 음식에 대해서는 좋아하시는구나. 털털하시는구나. 장동산 박사님도 나오셨는데 네, 내가- 장동산 박사님과 김경일 박사님 약간 스타일이 다른 거. 똑같이 아. 약간 내가 그분 내 쪽을 전공하셨는데 그분은 그때 오실 때 빵을 맞아. 어디지? 집 근처 어디서 사오셨었어. 자기가 좋아하는 맞아, 빵을 맞아, 맞아. 사오셨다 네, 하면서 네,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미국의 어디 무슨 약간 평온한 면서 되게 가정적이면서 되게 스윗한 맞아. 그런 진짜 남자 그래요. 느낌이고 굳이 따지자면 여성성이 좀 더 느껴지는 분이랄까? 장동성 박사 이게 되게 친하죠. 되게 친하고 네. 제가 좋아하는 그 후배 학자인데 네. 장동성 박사랑 있으면 이렇게 그 약간 연애하는 것 같은 느낌? 막 이렇게 막 줘요. 이렇게 막 이렇게 먹을 거 앞에 뭐 먹을 거 있고 이것도 먹어봐 형. 막 이런 워낙 식으로 잘 오고. 챙기시는구나. 잘 챙겨줘요. 네. 진짜 왜 아까 스윗하다 그러셨잖아요. 정말 스윗해요. 정말 스윗하고 그러니까 저는 또 잘 먹으니까 네. 또 이게 줄 맛이 나지. 네. 아무데나 술 다 맛이 데리고 난다고. 가도 다 맛있다고 하고. 아, 왜? 여기는 약간 챙겨주고 싶은 느낌이고 거기는 맞아, 맞아. 약간 스타일이 또 전 손 좀 많이 가는 스타일이고요. 장동성 박사는 진짜 잘 챙겨주는 스타일. 자상한, 자상한 스타일.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가끔 다시 태어나면 얘네 집에 얘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네. 다시 그렇게 태어나- 되면은 많이 오해받습니다. 네. 다시 태어나면은 그냥 이 친구네 집에 하숙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뭐 시장에 같이 가는 적이 있어요. 시장. 시장에 같이 갔는데도 이거 맛있다? 또 주는 대로 저는 다 먹으니까. 네. 줄맛이 그래서 나지. 호흡이 좀 맞죠. 우리 그 교수님은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을 주로 뭘로 하세요? 어떤 것 때문에 하세요? 뭐 정말 다양하죠. 뭐 네. 집에 들어갔는데 안 쳐다봤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내가 말할 때 왜 고개 돌리냐. 그리고 왜 그런 특정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 뭐 똑같죠. 다 똑같죠. 횟수도 안 줄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25년 차인데 횟수도 안 줄어요. 근데 빠져나오는 걸 잘 빠져나오죠.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노하우? 현명하게 똑같이 한 달에 3번을 싸우면 네. 예전에는 이제 기싸움을 하잖아요. 기싸움을 하거나 빠져나올 방법을 모르니까 네. 막 며칠씩 가고 그러죠. 근데 이제 서로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실마리를 서로가 있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퇴로가 생기고 이러면 나도 퇴로가 있다라는 걸 아니까 그 퇴로를 서로 살짝 열어줘요. 열어주죠. 그러니까 뭐 극단으로 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잘 먹는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살짝 차려놓고 먹든가 말든가 이러고 가든가 뭐 이런 거 있고 있죠. 이런 거 있죠. 있죠. 예, 이런 거 있고 그럼 그다음에 풀리지. 그다음에 요게 휴전 신호가 된다라는 걸 한 몇십 개를 아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횟수가 주는 게 아니라 싸움을 키우지 않는 방식을 아는 거죠. 예. 그거를 알아가는 것도 결국은 배우자와 사는 중요한 근데 아주 중요한 그쵸. 상대방에게 가해줘야 되는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와 갈등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무례하다 외교적으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그 나라가 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안 찾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배째라식으로 네네네네. 한다든지. 그런데 해법을 서로 조금씩 이런 해법도 있고 이런 실마리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외교적으로 결례가 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네. 상대방이 진짜 이거 너무 싫어하는 것까지는 하지 말고 그 전에 딱 끝내야겠네. 그러니까 싸우고 난 다음에가 안 싸우는 부분은 왜 별로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진짜 맞는 푸느냐. 거죠. 예. 어떻게 푸느냐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부부의 품격. 어떻게 푸느냐가. 저희는 주로 이제 밤에 풀거든요. 그거 바로 풀려. 아무리 세게 싸워도 뜨겁게 이제 밤에 서로 대화를 하고 나면은 몸의 대화. 우린 안 싸우다 몸의 대화를 하면 싸우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2차전이? 야 왜 여기서 그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미안해. 미안해로 끝납니다. 네네. 오늘- 네. 훅 하고 막 이게 네, 이제. 몰아치시죠? 페이스가 망가지네. 제가.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사랑과 관련된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유독 그 어떤 성적인 에로스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뭐 원인이나 이런 거를 좀 분석해 볼 수 있나요? 저도 그거를 네. 질문하실 줄 알고 네. 좀 찾아보고 왔어요. 네. 아, 근데 문제는 의외로 그게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후에 연구가 없어요? 정말 많이 언급이 되는데도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이 인용되고 있네. 이럴 정도로 그 의외로 그 연구가 대부분 이제 심리학 연구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이상 행동으로 가는 영역이 더 많이 연구가 돼 있지. 네. 보편적인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편차들이나 니즈가 없지. 개인차에 대해서는 크게 연구가 안 돼 있는. 네. 그러니까 왜 재밌는 건 그렇잖아요. 질병을 제거하는 약은 의학에서 연구하지만 의학학에서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해져라고 하는 건 의외로 연구를 많이 안 하시는 거랑 되게 맞아, 비슷하죠. 맞아.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아지고 이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더 간격을 좁힐 수 있어. 네. 라고 하는 연구들이 이제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데서 많이 하는데 뭐 육체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거에 좀 많이 좀 관심이 있고 네. 그런 걸 통해서 교감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면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 존재합니다. 그럼 한 사람은 그 해당되는 욕구가 10이고 한 사람은 그 해당되는 욕구가 2밖에 안 되면 네. 그럼 이게 합치면 평균하면 이렇게 12 나누기 2하면 6인데 6인 상태를 놓으면 그럼 좋지 않느냐? 이건 절충안처럼 돼 있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좋은 게 아닌 경우에 연구들을 종합해 본 것들을 다 가보면 차라리 맞춰야 2인 되나? 사람이 한 번은 그래 내가 오늘 눈 딱 감고 10으로 가자. 아니면 10인 사람이 또 다음 날에는 내가 눈 딱 감고 오늘은 2로 2로 갈게. 갈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게 네네네. 오히려 그게 극단적이지 않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보통 근데 네네네. 이렇게 뭐 관계에 고민이 있는 부부들이 나가서 이제 하면 솔루션 받는 게 보통 맞아. 많은 사람은 약간 이거를 낮추고 낮은 사람이 조금 노력해서 6으로 만들어라 이게 보통 솔루션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는 좋아하세요? 뜨거운 커피 좋아하세요?라고 했을 때 미지근한 거 먹어. 제일 싫어. 네. 가끔은 먹고 싫어도 가끔은 뜯어 먹고 이렇게. 그래야 판단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죠. 둘 다 좋은 사람이지만 공존 가능한지 아닌지를 그래야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다.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인 사람과 2인 사람이 10이 돼서 2로 나눠서 6이 되잖아요. 그럼 그 미지근한 커피는 누구도 안 먹으려고 안 마시려고 그치, 하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누구도 만족의 경험이나 기억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 그럼 충분히 뭔가 보상받지 못하면 계속 그렇죠. 그거를 갈망하게 되겠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쪽이 10이다. 그러면 2인 사람도 네. 10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인 사람도 오늘은 그냥 도서관에 가서 그냥 2로 한번 해보는 해보자. 거죠. 네. 서로가 서로의 그러면은 만족의 경험은 어쨌든 생기잖아요. 네. 만족의 경험은 생기죠. 쌓이다 그러니까 그게 행복의 경험이에요. 행복의 기억이고 그런데 그렇게 쌓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네. 라고 하면 그건 공존하기 어려운 정말 그냥 서로가 독립성을 인정하고 뭐 아름답게 결별을 내려야 되는 사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케이 좋아 나는 1년에 최소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열흘이 있다면 내가 이틀은 내가 상대방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이틀은 나한테 그렇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공존과 타협이 가능하다면 조율이 되다면 그럼 행복의 기억이 만들어지고 그렇네. 그러면 그런 행복의 기억이 많이 만들어진 부부나 연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쌓이냐면 애착이 쌓이거든요. 네. 애착이. 그러니까 애정이 애착으로도 잘 전이가 되고 우리가 언젠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됐을 때 네. 이제는 그 쌓여온 애착 때문에 소중한 공존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늙어가면서 오히려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부부가 되는구나. 미지근한 거 먹으면 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거네 그러면. 아니 이렇게 탄성을 자아내는 네. 솔루션들의 연속 여러분 더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저희가 교수님 못 가게 한 번 더 잡을 거니까 왜냐면 다시 안 올 것 같거든. 오늘은 문 여기서 좀 잠궈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네. 편은 아주 더 재밌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네.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